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직업은 지방직 행정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참 기막힌 이혼 사유로 말이죠. TV에서나 여러 매체에서 여러 이혼 사유들을 봤을 때 와, 저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도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과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 이혼 스토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저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요. 사실 어머님과 저희 엄마는 친구 사이셨어요. 고등학교 때 동창이셨고 그 모임에서도 종종 만나던 사이였죠. 그래서 저도 원래부터 이름 정도는 알고 있던 엄마 친구분이었습니다. 엄마 말로 같은 모임이긴 하지만 따로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는 만나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는 저희 엄마에게 따로 연락하셔서는 네 딸하고 내 아들이 나이도 맞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선자리를 한번 주선해주자 라고 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하셨답니다. 친구 아들이라고 하니 부담스럽고 내 딸 연애나 결혼은 내 딸이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소개 한 번만 시켜주자며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만나게 하자며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안 빠지는데 빈정상하게 왜 거절하느냐 그러셨대요. 남편은 국립대 졸업 후 그때 당시 저희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나이는 저랑 2살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하도 둘이 소개시켜주자고 조르니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엄마 친구분의 아들이라니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잘 돼도 부담이고 설령 안 돼도 엄마와 어머님 사이가 껄끄러워질 테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계속 자리를 마련하자고 엄마를 졸라댔고 결국 성화에 못 이겨 저희 엄마도 저에게 그냥 한번 만나나 보라고 했습니다. 경숙이 아들이 키도 크고 인물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서글서글 하다더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곧잘했고 성실한 것 같더라. 하도 경숙이가 졸라대니까 그냥 한번 만나나 보고 오는 게 어떠니 라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엄마도 곤란한가 보다 싶어서 가볍게 한번 만나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분의 아들이라고 하니 시작부터 엄청 부담을 진 자리였고 그냥 차나 한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착하고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도 말로는 경숙이는 성격이 좀 센 편인데 걔네 아들은 안 그렇다더라 하셨는데 정말 만나보니 사람이 너무 서글서글하고 괜찮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맞장구도 잘 치고 공감 능력도 좋은 것 같고요. 전혀 기대 없이 만났는데 꽤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제도 하게 되었죠. 애초에 서로의 부모님이 누군지 알고 시작한 연애였고 부모님들끼리 선을 주선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 이런 거 없었고 양가 부모님 다 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또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준비 기간부터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님의 합가 요구였습니다. 어머님은 혼자서 저희 남편을 키우셨고 여지껏 같이 살았다며 결혼해서도 같이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는 펄쩍 뛰셨죠. 무슨 소리냐, 합가하는 건 안 된다. 왜 굳이 합가를 하려 하냐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내가 뭐 며느리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사는 게 뭐 어때서 이 난리냐고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엄마와 어머님 사이에서 다툼도 생기셨죠.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는 너네 엄마는 합가는 추고도 안 된다는데 네 생각도 그러니? 따지셨어요. 당연히 저도 합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좋고 결혼도 하고 싶긴 한데 어머님이 합가를 자꾸 요구하시니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저도 어차피 직장이 계속 다니고 있고 사실 합가를 한다고 해도 저희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저희가 주말이든 언제든 자주 찾아뵙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다. 어차피 너도 직장 가고 우리 종택이도 직장 다녀서 나랑 마주칠 일도 그렇게 안 많잖아.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살면 되는 거다. 내가 뭐 간섭이나 하겠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왜 같이 사는 게 싫다는 거야? 라는데 저는 어머님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해도 합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어머님께 뜻을 완강히 밝혔거든요. 어머님은 그 말을 너무 서운해하셨고 자식 새끼 키워 나봤자다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는 나 몰라라 한다고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와 저한테도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착하고 어른 공경하는 그런 애인 줄 알고 소개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지 생각밖에 못하는 애인 줄 알았으면 절대 소개 안 받을 거라고 하셨죠. 저희 엄마 역시도 요즘 세상에 합가소리하는 고리타분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 나도 네가 이렇게 합가하자고 노래를 부를 줄 알았으면 내 딸 니네 아들한테 절대로 소개 안 시켰을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 바람에 엄마랑 어머님은 또 싸우셨고 파혼 소리까지 나왔죠. 당연히 저도 그 과정에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분통 터져 하셨죠. 네가 공무원이고 예쁘고 하니까 경숙이 걔가 며느리로 너를 점 찍어놓고 그렇게 사람 졸라대며 소개시켜달란 거야. 제발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고 할 땐 언제고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지 입맛대로 하려고 한다. 나 참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를 그 집 아들하고 소개시켜줬겠어? 하면서요. 저도 너무 속상했는데 어쨌든 저희 남편이 나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합가는 없을 거고 자꾸 저한테나 장모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결혼 엎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결혼이 엎어진다면 본인은 앞으로 결혼 절대 안 하고 혼자 살 거라고요. 어머님은 아들을 꼭 결혼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런 아들이 이 결혼 파토나면 앞으로 혼자 살 거라고 협박하니 결국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엄청 서운해 하시면서요. 어쨌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이미 결혼 시작 전부터 어머님과 저의 갈등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문제 없이 순탄하게만 결혼 준비하는 커플이 세상에 뭐 얼마나 되겠나요? 남들도 다 이렇게 결혼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저도 그냥 받아들였죠. 그렇게 합가하지 않고 따로 살기로 했지만 대신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얻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댁이 몹시 가깝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합가는 하지 않았으니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 합가한 것 마냥 어머님의 간섭과 참견이 심했습니다. 어머님 당신도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하셨고 또 전화도 많이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냐는 불만도 많이 하셨죠. 정작 아들한테는 그런 얘기 일절 안 하시면서 며느리가 된 저한테는 연락에 대한 부담을 엄청 지게 하셨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잦은 연락을 요구하시니 이래저래 힘들기도 했죠.
그래도 남편이 그나마 중간에서 잘 쳐내고 역할을 했기에 그나마 제가 참을 만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도 3년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정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도 쪽에 있는 본사로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가든지 그게 싫으면 퇴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고민 끝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본사 쪽으로 출근을 하기로 했고 그 근방에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 공무원이라 남편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 벌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것도 아닌데 제가 하는 일을 덜컥 그만두고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만둘 생각이 없기도 했고요. 남편 역시도 자기가 경기도에 오래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회사 사정으로 가 있는 거니 길어도 1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년 정도는 떨어져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남편만 올라가고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꼭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도 짬이 나면 한 번씩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는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어요. 1년만 그렇게 지내면 되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도 제일 바쁘게 하고 돈 벌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 어머님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연락도 연락이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셨거든요. 남편이 올라가고 나서 초반 몇 달까지는 괜찮다가 점차 간섭하는 횟수와 빈도가 많아지더라고요. 주말에는 푹 쉬고 싶은데 연락도 없이 저희 집 근처에 와 있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시질 않나. 저녁에도 퇴근하고 어디 뭘 먹으러 가자고 하시질 않나. 제 상황과 기분은 고려하지도 않고 자꾸만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그렇게 편하신 분도 아니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둘이서만 따로 만나 뵙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꾸 저를 불러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내가 너 이렇게 챙겨주니까 고맙지 않니?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내기 적적할까봐 내가 일부러 너 부르는 거다. 이렇게 며느리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실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죠. 낮에는 회사 일하느라 바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도 하고 제 개인 휴식 시간도 가지면 되는데 제가 적적하고 외로울 틈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아무리 적적하고 외롭다 한들 굳이 맞춰드리기도 어렵고 힘든 시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격이라도 너그러우시고 따뜻하신 분이라서 같이 있는 게 편하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만나면 내내 본인 얘기만 하시고 본인 주변 얘기만 하세요. 저는 열심히 맞장구까지 쳐야 되고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셔서 내내 들어드려야 되는데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는데도 제 표정은 신경도 안 쓰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은근하게 자꾸 학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긴데 이제 남편이 없고 저만 있다 보니 다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였죠. 내 생각은 그래. 너랑 나랑 한 가족인데 뭐하러 두 집으로 이렇게 살아? 차라리 내 집은 세주고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게 낫지 않니? 너도 내가 집에 있으면 살림도 도와주고 외롭거나 적적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뭐 너 잡아먹니? 같이 사는 거 생각을 좀 해봐. 라면서 압박을 하세요. 남편과 달리 저는 대놓고 거절을 못하니 자꾸만 난처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적당히 둘러둘러 거절하는 것도 너무 골치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합가 요구를 하시는 이유에는 너무 기분 나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혼자서 지내는 저를 못 믿어서 자꾸 합가를 하자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마치 자꾸 저를 의심하는 듯한 말도 은근하게 여러 번 하셨고 제 사회생활을 이해를 못하고 간섭도 더 심해지셨습니다. 하루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밤늦게 동료들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회식이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전화를 해서는 결혼한 여자가 술 마시고 늦게까지 놀러 다니면 안 된다며 뭐라고 하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랑 주말 부부라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된대요. 남편이 당장 집에 없다고 하면 껄떡대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다나 뭐라나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결론은 또 합가를 하자는 얘기를 하세요. 집에 시어머니가 있어야 바깥에서 남자들이 우습게 안 보고 괜한 수작질도 안 한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저희 집 와서 들어와 사신다고 당신 집을 내놓겠다는 소리까지 막무가내로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결국 화가 나서 어머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지금 종택 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가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사회생활이고 회사 생활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님 염려하시는 그런 일 일절 없습니다. 합가는 결혼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다 터져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애둘러서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바로 뒤집어지셨어요. 싸가지가 없다고, 남편이 옆에 없다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긴다고 하질 않나. 당연히 그 얘기는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남편은 어머님에게 연락해서 원미한테 왜 자꾸 그러시냐, 제발 원미한테 부담 좀 지어주지 마셔라 뭐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아들이고 며느리고 자기를 이렇게 대한다며 서운해서 난리가 나셨죠. 그 일로 어머님은 저에게 너무 서운하고 실망이라며 며느리를 잘못 얻은 것 같다. 내가 내 발등 찍은 것 같다. 그렇게 싫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락 않겠다며 문자 한 통 보내시고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합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했기에 한 번은 해야 되는 일이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머님이 그 후로 연락을 잘 안 하시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 나름 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맘때 어머님은 친구분들 모임에서 제 욕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캥기는 게 있어서 연락도 피하고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다면서 저를 의심하는 소리를 하신 거죠. 당연히 같은 모임인 저희 엄마도 그 얘기를 전해 듣게 되셨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머님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들 결혼시켰으면 잘 살라고 하고 지켜보는 게 맞지. 그렇게 합가하자고 며느리 들들 볶는 게 제정신이냐고. 그리고 일하느라 바쁜 내 딸을 아무 근거도 없이 왜 그렇게 부도덕한 여자 취급하면서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느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 집은 엄밀히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다. 내가 내 아들 집 간다는데 네 딸이 질겁을 하며 못 오게 한다. 본인도 뭔가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오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막말로 남편이 집에 없다고 집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셨대요. 엄마는 미친 주둥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어머님하고 육탄전까지 벌일 뻔한 걸 다른 분이 겨우 말리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모임에도 안 나갈 거고 저희 어머님을 친구로서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어요. 친구로 지냈을 때는 평범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니 애가 눈깔이 돈 것 같다고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사돈을 맺었겠느냐고요. 듣는 저도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편은 여기 있지도 않은데 어머님과 저희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만 싸우고 난리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너무 지치기도 하고 자기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멀리 떨어져서 혼자 유유자적 살면서 반감만 하는 남편이 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맘때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들었지? 엄마랑 어머님하고 대판 싸운 거. 아니 어머님 진짜 왜 그러셔? 나도 너무 기분 나빠. 당신이 여기 없다고 내가 무슨 남자라도 이 집에 들인 양 헛소리를 하고 다니시냐고. 저는 흥분해서 따졌는데 남편이 대뜸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헛소리라니. 말이 좀 심하네. 당신 같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 그럼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당신 보고 거기서 혼자 살면서 여자라도 드나드는 거 아니냐 하면 어떻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유치하게 나와? 어머님 하는 말이 그거잖아. 당신이 떳떳하면 엄마 말 정도야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엄마 입장에서도 서운할 수 있지. 어쨌든 아들 집인데 당신이 못 오게 하고 또 뭔가 꽁꽁 감추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뭘 감춰. 가뜩이나 감사 나온다고 해서 일도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은 수시로 연락해대고 집에 온다고 그러고 나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까지 어머님 말벗 해드리면서 에너지 쏟아야 돼? 내가 여태까지 그 노릇 다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뭘 미안해? 나는 뭐 여기 놀러 왔어? 어쨌든 이 모든 일이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어머님은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은 거기서 그냥 얘기만 듣는 거고 감당은 내가 하는 거고. 우리 엄마가 무슨 감당한다는 정신병자야? 내가 여태까지 당신 생각에서 편들어줬는데 듣자 하니까 우리 엄마를 아주 이상하게 몰아가. 당신이 뭘 그렇게 내 편을 들었는데? 진짜 그만 좀 해.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그냥 회사 때려치고 내려갈까?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자기가 더 펄쩍 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반응에 입이 안 다물어졌죠. 남편은 연애 때도 또 결혼 초기만 해도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유별난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저에게 좀 미안해하고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말 부부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전화를 해보면 말투부터가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찾아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초반 3, 4개월까지는 주말에 꼬박꼬박 왔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도 남편은 수고스럽다며 굳이 본인이 온다고 했고요. 그런데 3, 4개월 지나면서부터 회사 일이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가 되었죠. 저도 그맘때는 어머님하고 사이도 안 좋고 만난다고 해도 자잘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편이 설령 안 온다고 해도 그러려니 했어요.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부터 남편과 제 사이도 점차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계속 싸워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막연하게 남편이 다시 내려오면 전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1년간의 근무를 끝내고 다시 내려와서 살면 어머님도 남편 눈치 때문에 저한테 함부로 하는 게 덜 하실 거고 남편하고 제 관계도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데 회사에는 얘기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회사 사정으로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있어야 되냐니까 1년이 더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거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떨어져 살자는 거야? 그럼 어떡해. 회사에서 안 된다는데. 그 회사 말고 다른 데 이직을 생각해보는 건 어때? 솔직히 여기에 가족이 있는 사람을 갑자기 거기로 발령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 당신 정도면 경력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모르는 소리. 나 정도 나이의 경력이면 어중간해서 어디 받아주는 데도 잘 없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붙어있는 게 제일 나아. 우리 회사 정도면 동종업계 대비해서 연봉도 나쁘지 않고. 그럼 내가 올라갈까? 직장을 그만둔단 말이야? 부부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 살 순 없잖아.
그건 아니지. 당신 직장도 중요한데 너무 아깝지. 나 혼자 외벌이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내잔 말이야?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합가를 요구하는 어머님하고는 냉전 상태고 남편하고는 떨어져 지내니 점차 멀어지는 것 같고 이게 결혼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일단 좀 두고 보자며 본인도 회사에 계속 어필을 하겠답니다. 결국 그렇게 좀 더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남편을 보러 무작정 첫 기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보고 올라올 필요 없다고 해서 저도 잘 안 갔는데 나도 너무 무심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가본 건 초반에 구할 때 한 번, 이사하고 나서 한 번 정도만 가본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고 했다 해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와이프인 내가 한 번씩 갔어야 되는데 너무 무심했구나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겐 그냥 말도 안 하고 출발을 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오지 말라고 또 갖은 핑계를 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남편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일찍 도착해서인지 그때까지도 아침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집 앞으로 간 저는 현관 비번을 눌렀어요. 비밀번호는 저희 집이랑 똑같이 설정했다고 했었기에 바로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선 저는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현관에는 남편의 신발 말고도 웬 여자의 신발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슬리퍼도 두 짝이었습니다. 남자 슬리퍼, 여자 슬리퍼 이렇게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 설마 이래서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덮치는 겁니다. 저는 얼이 빠진 상태로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남편은 집안에다가 빨래 건조대를 펼쳐놨더라고요. 그 건조대에는 남편의 옷뿐만 아니라 여자의 옷도 같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여자 속옷까지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기분으로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한 침대 위에서 부둥켜 안고 함께 자고 있었거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그 여자도 놀라서 일어났고 그 여자도 저를 보고는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갑자기 제가 앞에 서 있으니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여자는 저한테 누구냐고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돌았습니다. 남의 남편하고 놀아난 주제에 나한테 누구냐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너야말로 누구냐고, 왜 남의 남편하고 붙어먹느냐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 여자는 소리를 꽥꽥 질렀고 남편은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 여자 보호하려고 저를 말리는데 그 순간 눈이 뒤집혀서 뵈는 게 없었어요. 말리는 남편의 뺨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남편은 침대 위로 철퍼덕 엎어졌고 저는 다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뒤에서 잡고 억지로 질질 끌어내리는 겁니다. 저는 놓으라고 생난리를 쳤는데 그만 좀 해. 임신한 사람을 저렇게 때리면 어떡해?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벙쪄서 남편을 쳐다봤고 저한테 머리 뜯긴 그 여자는 덜덜 떨면서 울더라고요. 남편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저로부터 지켜주겠다 이거죠. 와, 그걸 보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가 싶더라고요. 남편 얼굴 보겠다고 새벽 기차 타고 도착했는데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질 않나. 그 여자는 임신을 했다고 하고 남편은 제가 그 여자한테 또 손을 댈까봐 앞을 가로막고 있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비참하고 화나고 그런 감정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면서 가방 안에서 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켜서 그 광경들을 다 찍었죠.
야, 이 미친 것들아. 주말 부부로 지낸다더니 이러고 있느냐 소리를 지르면서요. 남편은 놀라서 제 폰을 뺏으려고 했고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육탄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팔을 잡고 폰을 뺏으려는 남편 손을 있는 힘껏 확 물어버렸어요. 남편은 아악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고 저는 그 틈에 그 집에서 뛰쳐나갔죠.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했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택시를 잡고 기차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서도 남들이 보든 말든 꺼이꺼이 울다가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고 엄마를 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울어대니 엄마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저보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셨고 저는 울면서 제가 겪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분노로 온몸을 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서방이 경기도에서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고? 게다가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미친, 엄마는 손을 벌벌 떨며 전화를 했는데 남편의 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번엔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거셔서 소리를 지르셨죠. 야, 조경수! 너 아들 새끼를 어떻게 키운 거야? 내 딸이 하서방, 아니 그 네 아들놈 보려고 오늘 그 집에 갔더니 웬년이랑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댄다. 미친 거 아니야? 엄마는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님이랑 한참이나 고성으로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엎어져서 꺼이꺼이 울고요. 그렇게 엄마는 한바탕 어머님하고 싸웠습니다. 엄마는 네 아들 가만 안 둔다고 악을 질러대셨죠. 저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 진이 빠져 멍하게 쓰러져 있었어요. 눈물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멍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계속 왔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한테도 전화를 하셨고 엄마가 받으니까 어머님이 저희 엄마 집 근처라고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저에게 어쩌고 싶냐고 했고 저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당신 아들이 어쩌고 있는지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너무 분통이 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너무 울어서 눈이 붕어처럼 부어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이니까 어머님도 움찔 놀라시더라고요. 저기 나도 좀 전에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다 뭔지 직접 보세요. 저는 폰으로 촬영한 걸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남편이 찍지 말라고 제 폰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다 찍혀 있었어요. 엄마도 옆에서 같이 보셨죠. 세상에, 미쳤네 미쳤어. 네 아들 진짜 미쳤니? 이 짓 하려고 경기도 간다고 했던 거야? 주말 부부? 참. 그런데도 그 영상을 보던 저희 어머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잠깐만. 영상 마지막에 우리 종택이가 으악 하는데 너 뭐 우리 종택이 때렸니? 라는 겁니다. 와, 그 와중에 자기 아들 다쳤을까봐 그 소리를 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이거 보시고도 어머님 아들 맞았을까봐 걱정되세요? 저한테서 폰 뺏으려고 제 팔 잡고 이거 보세요. 멍까지 들었잖아요. 꼼짝없이 폰 뺏길까봐 하종택 손 물고 나왔습니다. 그만한 거에서 끝난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칼부림 안 난 게 다행인 줄 아시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랬고 어머님은 할 말이 없는지 가만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너 어쩔 거야? 뭐? 내 딸 보고 주말 부부하면 집에 남자를 들일 수도 있나 어쩌네 개소리를 하더니 정작 대놓고 두 집 살림 차린 건 니네 아들 아니야. 너 이거 어쩔 거냐고.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저기 형수가 일단 진정 좀 해라. 내가 종택이한테 어떻게 된 건지 다 물어볼게. 아, 그리고 어떻게든 그 여자는 정리하라고 하마. 정리는 무슨...
어머님은 눈치를 보며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원미야, 너도 물론 놀랐겠지만 내가 일단 종택이한테 다 물어보마. 그래, 네가 너무 놀랐을 거고 어찌됐든 종택이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올라가서 종택이랑 얘기해보고 그 여자랑 결판을 짓고 오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잘은 몰라도 아마 그년이 우리 아들 꼬드겼을 거다. 나도 가만 안 두지. 다 필요 없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아휴, 얘 무슨 이혼이야. 일단 진정 좀 해라. 물론 나도 지금 내 아들한테 너무 실망이고 진짜 너 배신하고 두 집 살림한 거면 나부터도 그것들 가만 안 둬. 일단 내가 종택이 만나서 제대로 얘기를 해보고 해결을 다 하고 내려오마. 너 걱정할 것 없이 그 여자애도 내가 처리를 할게. 그러니까 이혼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고 있어봐. 라고 더듬더듬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감정이 너무 폭발할 것 같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머님도 몹시 당황하신 눈치였고 어쨌든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일단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경황 없는 얼굴로 저희 집을 황급히 떠나셨어요. 엄마는 저한테 어쩌고 싶냐고 하셨고 저는 일단은 어머님이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언제부터이고 그 여자랑은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 어머님으로부터 확실히 듣고 싶었거든요. 아마 어머님은 그날 바로 표 끊어서 올라가신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친정에서 지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멍하게 누워 있었죠. 그래도 출근은 해야 했기에 주말 지나고부터는 직장은 나갔습니다. 순간순간 멍해지고 어머님은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여자는 어떻게 처리하실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저보고 무슨 일 있느냐고 안색이 너무 안 좋다고 하기에 저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렇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연락을 기다리며 캄캄한 심정으로 지냈을 때였어요. 어머님은 바로 갔다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좀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전부 해결하고 내려오겠다던 어머님은 그 일주일 사이 표정이 싹 바뀌어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은 또 한 번 제 뒤통수를 때리셨습니다. 종택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일 겪고 너네가 계속 산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어머님은 그때와는 180도 다른 말투와 표정으로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실 땐 언제고요. 네? 너는 그런 꼴을 직접 보고도 계속 살고 싶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택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리고 어쨌든 너네 부부 인연도 끝이 난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서로 잘 합의해서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다. 어머니, 지금 뭔 소리 하시냐고요? 서로 합의해서 이혼요? 하종택이 일방적으로 저 배신 때리고 두 집 살림 차렸는데 합의?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너는 그 꼴을 보고 계속 살겠다는 거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요.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세요? 올라가서 보니까 저 말고 그냥 새 며느리 얻고 싶어지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니라고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짠가 보네요? 아니 진짜고 뭐고.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바람피고 딴 살림 차렸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실 망정 도리어 저한테 이혼이요? 그럼 더 살든가. 너도 그럴 생각 없잖아 어차피. 어머니! 왜? 일주일 사이에 왜 달라지신 거예요? 그 이유나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해? 네, 어디 얘기해보세요.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솔직히 다 말하마. 종택이 옆에 있던 여자애는 종택이 거래처 여직원이란다. 일하다가 둘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도 올라가기 전까진 아주 괘씸했어. 근데 막상 올라가서 보고 얘기도 나눠보니까 뭐 애가 착하고 순하고 우리 종택이랑도 서로 너무 좋아 죽더라. 착하고 순해서 유부남하고 살림 차리나요? 아, 서로 너무 좋아 죽으니까 그랬겠지. 어머니, 하종택 유부남이라고요. 내 보기엔 그쪽이 인연이야. 애가 얼마나 착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지 나한테도 어머님 귀염을 부리는데 솔직한 말로 나도 사람인데 떽떽거리는 너랑 비교 안 되겠니? 내가 일주일 정도 그 집에 같이 지내다 왔는데 아주 착하고 나한테도 정말 잘하더라. 살뜰하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올라와서 같이 살재. 자기들이 모시고 산댄다. 너는 내가 그렇게 애원해도 싫다던 합가를 걔는 지가 나서서 하자더라. 사랑하는 종택씨 키워준 어머님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네? 봐라. 결국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시어머니 취급 똑바로 했으면 나라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겠니? 저는 어머님이 지금 뭔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들 불륜 저지른 거예요. 아내 놔두고 외간 여자랑 살림 차리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상간녀가 착하니 거기서 합가를 하겠다더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정신? 말하는 뻔세 봐라. 이러니까 내가 네 편을 어떻게 들어? 됐고 이혼해라. 종택이도 네 생각하면 질린댄다. 네가 나한테 오죽 함부로 그러니? 그런 거 다 질린 지 오래래. 나도 지금 사는 집 정리하고 착한 며느리 밑에서 뜨순밥 먹으면서 살랜다. 라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요. 상간소송 걸 겁니다. 어머님 아들 그 여자 둘 다요. 게다가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혼 강요하시는데 어머님한테도 위자료 소송 거는 수가 있어요. 뭐야? 어디 두고 봐요. 진짜 어머님도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어머님한테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제가 바보예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제 연락은 잘 받지도 않으면서 그 후부터 이혼해 달라고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의 불화가 너무 심해서 자기가 힘들었다는 내용을 자꾸 보내는 겁니다. 아마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듯 했죠. 저는 당신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할 거고 회사에도 알릴 거다. 어디 두고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 상담 진행하고 제가 갖고 있는 증거로 소송도 시작했어요. 다만 그 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남편에게만 소장을 보내게 되었죠. 남편이 소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머님은 더욱 집요하게 연락을 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초조했겠죠. 어머님은 당장 저랑 남편을 이혼시키고 남편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아들과 합가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셨고 저는 어머님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면서요. 결국 어머님은 저에게 딜을 하시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였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였고 반은 대출, 반은 남편과 저의 부담이었는데요. 남편의 돈이 1억 정도, 제 돈이 8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자료 몫으로 남편 몫을 포기할 테니 소송 다 취하하고 협의혼을 해달라는 거였죠. 남편, 그 여자, 어머님한테까지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증거가 확실한 편이어서 제 승소 확률이 높았고 3명분의 위자료로 치면 6, 7천 정도는 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몫의 1억을 포기하겠다 그거였죠. 엄마에게 얘기하니 엄마도 제가 소송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거 보기 안쓰럽다며 그냥 그렇게 하고 끝을 내라고 했습니다. 조경숙은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 다 났다고 이 동네에서 어차피 얼굴 들고 다니기도 쪽팔릴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너무 지치고 남편과 어머님에게 이혼 요구 듣는 것도 신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쳐도 그렇게 하는 편이 저에게 이득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이고 협의이혼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 끝장난 관계다 보니 차라리 돈을 좀 더 받는 쪽으로 해결을 하는 게 덜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4년도 안 된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약오르고 분통 터지기도 했지만 그동안 어머님에게 합가요구 당함에 시달렸던 것도 있었기에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곱씹으면 나만 힘들다. 그것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디 두고 보자 생각하며 털어내려 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이 2번 배신 못할 것도 아니고 똑같이 당할 거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이혼을 했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더 꿋꿋이 씩씩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월 뒤 저는 엄마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엉망진창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은 이랬습니다.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하고 전 시모는 엄청 기뻐했대요. 저 드디어 떨궈내고 고분고분한 새며느리 얻어서 합가하고 같이 살 생각으로요. 전 남편은 전 시모에게 여기서 같이 살 집을 구해야 되니 엄마 집 정리하고 그 돈을 보내달라 했답니다. 이쪽 동네에서는 전 시모와 전 남편의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어차피 쪽팔려서 여기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집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돈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얼른 집 구하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돈 받고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의 임신했던 그 상간녀가 애초부터 시어머니하고 절대 살 생각 없다고 돈만 받고 잠수 타라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시모 앞에서는 착한 척 순한 척 굴었지만 뒤에서는 절대 같이 안 살 거라고 했대요. 다만 돈은 필요하니까 전시모한테 집 한 돈은 받아낸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전 남편이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자기 친엄마한테 사기치고 잠수를 타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전 시모는 아들도 새며느리라는 여자도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서야 그 모든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친척에게 돈 빌려서 겨우 작은 원룸을 구해서 산다고 했어요. 본인 집 한 돈은 다 아들에게 보냈으니까요. 전 시모도 너무 열받아서 전 남편 회사까지 찾아갔다는데 전 남편은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로 이미 이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전 시모도 악에 받쳐서 악착같이 찾아냈고 그 회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전 남편과 그 상간녀의 이야기가 그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했고 아주 사이가 개판이라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너도 배신하더니 지네 엄마까지 배신하는 천하의 쌍놈이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숙이가 알아 누웠다는데 그 아들놈이 지네 엄마 돌아가시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싶을 정도랍니다. 엄마는 그런 인간이 한때 내 사위였다는 게 치가 떨린다고 하셨고 저도 듣는데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와이프인 제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엄마까지 배신을 때렸다니 진짜 사람 새끼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전 시모도 새며느리 얻을 거라면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결국 본인 발등 본인이 찍은 거잖아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착한 새며느리를 얻을 거다 어쩌고 하시더니 참 퍽이나 착해서 사기치고 잠수 탔네요. 전 남편과 그 여자도 회사에서 불륜 피고 친엄마 버린 걸로 소문이 다 났다는데 아마 그 회사 생활도 길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여자한테 빠졌어도 그렇지 전 남편 하는 짓이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 싶어요. 하지만요, 어쨌든 저는 이혼했고 저에게는 그들 얘기가 남일일 뿐이잖아요. 오히려 그 집 개판 나서 싸운다는 소리 들으니 기도 차고 한켠으론 홀가분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남일이다 싶기도 하고요. 피도 눈물도 없이 누군가를 배신한 인간은 또 얼마든지 배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뭐든요. 그런 인간과 이렇게라도 끝을 냈으니 더한 꼴 안 보고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바람까지 났는데도 저랑은 다른 착한 며느리 맞이해서 합가하겠다면서 안면 몰수하고 저한테 이혼 요구했던 전 시모. 부디 그 싸움에서 꼭 이기시고 원하시던 합가까지 같이 하셔서 서로 지지고 볶고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